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처음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할 때, 사업도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실수라는 걸 하고 좀 실패라는 것도 하고 아쉬움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등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잘 지내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롭게 자산에 대한 고민으로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산을 이룬 사람은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개선하고 일어난 사람이 자산의 왕관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무섭다, 공포스럽다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산의 움직이는 상수는요, 시중에 돈의 양입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대내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작게 나오면은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요게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도 규제가 있으면은 규제로 수요를 줄이면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은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 규제로 사실 가격들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등락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공급도 이런 공급의 속도에 따라서 가격의 속도가 정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내 위기도 금리에 대한 위기가 있을 때도 그랬고, IMF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가격들은 등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것들이 이 돈에 풀린 유동성, 이제 시장에 있는 통화량들을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전부 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속도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규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가팔라집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것들을 가파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죠. 더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일시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지만은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정책으로 집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책으로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내겠다. 이제 공급을 어떻게 내겠냐? 세금으로 압박해서 공급을 내겠다. 대출로 압박해서 공급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요런 억지 말고 자연스러운 공급들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 집값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이 공급 문제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잡아주실 거야. 너희들이 이제 폭락하고 끝났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사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가격이 600원 하던 마스크가 6,000원, 10배 정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공급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급이 이 정도인데 급하게 가격이 확 올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쵸? 공급은 일정한데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어떻게 잡혔냐? 압도적인 24시간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결국은 잡았습니다. 생산 플러스 코로나의 종식이 가까워질수록 이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럼 가격이 잡은 거예요.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나프타 대란이 있죠. 이제 석유 관련된 거잖아요. 석유 화학 제품의 수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거든요. 분당에서. 근데 지금 일회용품이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왜냐면은 일회용품들이 이 석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팔겠다. 이제 없다. 그러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일회용품이 품절돼 가지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일회용품들도
가격들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은 전세에게 신규 물량을 줍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신규 물량들이 안 나오면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격들이 뻥 올라가는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변수인 정책들이 가격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사람들은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정부에서 이 공급을 세금과 대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좀 잡아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자기의 의지대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보다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야지 매를 안 맞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의지는 강압적으로 공급을 내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4월 1일 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요일이죠. 제가 방송한 그 다음 날이라서 제가 이걸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가계부채의 비율을 GDP 비율에서 80%까지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제가 하나씩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문제는 있죠. 총량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근데 더 문제가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가계부채를 GDP 대비해서 감소시키겠다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나라 빚이 더 문제거든요.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이게 작년 9월 달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얘기를 보면은 국가의 총 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율의 비율이 1년 사이에 이례적으로 5%나 올랐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5%가 오른 거는 1년 사이에. 그리고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정부 부채가 9.8% 늘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줄인다는데 가계부채는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늘지 않았고 기업 부채도 3.6%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장 심한 건요, 국가 부채입니다. 근데 이 국가 부채가 많은 와중에 전쟁 추경이라는 부분들을 더 했죠. 항목에는 예술인 지원금, 농지 전수조사 비용도 있다는데 제가 요거를 세부 항목들을 꼼꼼히 좀 봤는데 신문에도 나온 거지만은 중국이 관광객 환대 환영 및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한 58조를 편성했습니다. 중국인 홍보 마케팅이 223억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 짐 캐리 아시죠? 서비스에도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금이 시급하다고 해서 위기 상황이니까 국내 시장에 있는 이런 태양광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6,500억 정도를 또 지원하기로 넣었습니다. 좀 심하죠? 그리고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하위 70% 정도의 사람들에게 쿠폰을 발행하죠.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또 9천억을 배정한 게 있는데 국세 체납관리단 한 9,500명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체납관리단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특별수사 요것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이제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 세부 내역들을 보면은 당황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 세대에 대한 GDP 대비해서 역대급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 밥 먹을 때라든지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불과 한 5년, 6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10,000원이 넘는 음식이 싼 거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은 10,000원보다 싸면요, 야, 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값이.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은 굉장히 지금 물가 상승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런 목표를 삼았지만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의 부채는 왜 이렇게 관리하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가 포인트죠. 규제지역 수도권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되 예외적으로는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다주택자 담보대출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전세를 끼고 플러스 알파 대출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 전세를 받으면은 이제 후순위 대출이잖아요. 근데 이 대출은요, 단순하게 뭐 20년 뒤의 상환 이게 아니라 대출이 최대 5년입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장이 3년, 총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원금을 갚지 않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입니다. 근데 이 대출을 이제는 막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대상 물량은요, 2026년도 기준으로 총 주택의 한 12,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7,500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7,500건의 대출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물량을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이 정책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 많이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지역의 7,500건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매물로 얼마나 나올까? 저는 일부는 나오고 시장에는 타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부의 피해자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왜 일부의 물건만 나오냐? 첫 번째는 정부에서 예외 조건을 줬잖아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종료까지 기다리는 물건. 그거는 세입자 종료까지, 임대차 종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 안 나와요. 넘어가죠. 그래서 지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부자들은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갚아서 안 나오는 물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당장에 돈이 있더라도 급여나 사업소득이 좋아서 대부나 기타의 금융들을 이용해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은 안 나옵니다. 이런 한 세 가지의 종류는요. 그럼 어떤 매물이 나올까? 첫 번째, 다주택자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매물이 출현합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물건 중에서 상급지보다 중하급지의 매물 중에서 현금 보유가 적거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고요. 힘든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나오는 매물은 아마 아까 7,500건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건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통계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매물을 못 내는 세 가지의 어떤 부류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나올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나오는 물건들이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의 물건보다 현금 흐름이 어렵고 현재 상황이 어려운 사람의 물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을 못 갚아서 출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 중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물건이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거를 매물로 던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정부는 올라가는 주택을 잡기보다는 멈춰있는 집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급지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중급지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 중에서 뭐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팔 건데 아마도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집들을 억지로 팔게 만드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선택의 폭을 좁히고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강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매물을 출현시키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제와 강압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은요, 자유를 선택하게 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지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나오는 거는 지금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작동들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매물을 강제로 내놓아라, 이게 아니라 보유자가 필요한 경우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일부는 나올 거지만 그 나오는 물건 자체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는 거고 조금 부족한데 다주택자로 버텼던 사람들은 매물들을 낼 겁니다.